안녕하세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비밀을 알려주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향세로 접어든 것이 각종 기사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고, 한국 부동산원 실거래가 추이가 데이터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까지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아파트 가격의 변화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현재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가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아파트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찾아가셔서 아파트 거래 동향을 아무리 물어보셔도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부동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 집을 사려고 한 사람은 안 살 것이고,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값의 가치가 떨어진다며 기분 나빠서 그 부동산에는 일을 안 줍니다. 저는 제 손님들께 비교적 솔직하게 리스크를 포함해서 다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을 그대로 알려드려서 많은 분들이 집을 사거나 파실 때 도움이 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었고, 이곳에서는 제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니까 편하게 부동산의 비밀을 직설적으로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제가 관리하는 서울의 아파트 호가 변화입니다. A 아파트 역세권 도보 7분이고 34평 매매 호가가 16억에서 14억으로 변했습니다. B 아파트는 역세권 도보 10분 거리이고 34평 매매 호가가 13억에서 11억 초반으로 변했습니다. C 아파트 역세권 도보 10분 25평 아파트 전세 7억 5천에서 6억 8천으로 변했습니다. 모두 준공일 기준으로 10년에서 그 내외 아파트들입니다. A 아파트의 경우에는 처음에 16억에 집을 내놨지만 매매가 계속 안 되니까 14억까지 2억이 내렸습니다. 광고는 현재 15억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매매 의사는 14억까지 있습니다. 14억으로 광고하고 싶어도 주위 눈치 때문에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아마 단지 내 커뮤니티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더 싸게 처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집들이 이 집 말고도 꽤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B 아파트 경우는 13억에 먼저 집을 내놨고 안 나가니까 12억 5천 그리고 12억까지 내려오다가 결국은 지금 현재 11억 2천까지 호가가 내려왔습니다. A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자금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으나 B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반드시 팔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반드시 매도해서 그 돈으로 새로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고, 제 예상에는 곧 10억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C 아파트 전세도 세입자 나가는 날짜에 맞춰서 돈을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고, 임차인, 임대인 모두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전세가를 더 낮춰서 전세를 주고 싶지만 본인도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더 낮추지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는 매매보다 찾는 수요자가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전세 찾는 사람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년 전에는 4억대였던 전세가 작년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서 갑자기 7억 중반까지 거래됐었다가 지금은 6억 8천에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집의 집주인 생각은 아마 단지 내에서는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전세가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반경 2km 이내에 비슷한 주거 형태의 전세들이 더 저렴하게 급전세로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는 더 좋은 상황의 전세들이 비슷한 가격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해주면 집주인은 이해를 하지 않거나 화를 내고 본인 집을 왜 자꾸 싸게만 하냐고 이렇게 해서 나쁜 부동산 업자로 매도해 버리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파트 커뮤니티에 땡땡 부동산은 우리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아주 나쁜 부동산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서 일을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A, B, C 아파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모두 돈을 쓸 곳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임대인분들 또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상황일 텐데, 말 그대로 금매지만 집을 사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매도인하고 매수인 간의 가격의 괴리가 아직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보지만 그렇다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집값의 폭락이 시작됐다, 또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아파트 주인들이 호가를 내린 게 아닙니다.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은 집주인들은 아직까지는 호가를 내리지 않고 기존 호가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1년 가을쯤의 고점 대비 1억에서 2억 정도 낮아진 급매물이 하나씩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런 빈도가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 호가를 처음보다 내린 매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면, 그리고 또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좀 더 반복된다면 그때는 집값이 가파르게 내려간다고 봐야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집주인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아야 할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난 절대 집을 싸게 팔지 않겠다, 이렇게 기세등등 했던 집주인분들이 저희한테 몰래 찾아와서 자기 집 좀 팔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광고는 하지 말고 또 소문도 내지 말고 금액도 예전보다 저렴하게 해서 말하고 갑니다. 그래서 실제 부동산 이렇게 네이버 광고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것보다 저렴한 대기 매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파트 커뮤니티나 주변에는 집값 싸게 하지 말라고 막 분위기를 띄우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또 몰래 정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비싸게 집을 내놔야 본인이 집값을 조금이라도 더 잘 받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집값 싸게 내놓지 말자고 막 이렇게 조금 분위기를 띄웁니다. 모두 다 같은 편인 것 같이 보이는 집주인들끼리도 그 중에 누군가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서 본인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게 현실입니다. 굉장히 약은 집주인들이 많고 돈 앞에선 네 편 내 편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남의 말 너무 쉽게 믿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빈도수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매물이 약 100개 정도인데 작년 여름에는 정신없던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문의 전화가 하루에 많게는 20통, 아니면 40통 그 사이로 있었고 집을 보여주느라 밥을 못 먹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때에 비하면 약 10% 수준입니다. 거의 90%가 줄었고 그만큼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현상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가장 심했고 이번 달은 그나마 조금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 같고 또 이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고 저랑 같이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선이 끝난다고 갑자기 부동산 매매가 잘 된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큰 이벤트 하나가 끝나면 뭐라도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나오는 전망일 뿐입니다. 집값은 정부도 못 잡는데 어떤 개인이 앞으로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쉽게 말하는 거는 또 우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전망이나 저의 짧은 소견보다는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또 어떻고 그래서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를 예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그 현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A, B, C 아파트들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도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부동산의 비밀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저도 속이 시원하고 또 청약을 준비하시거나 집을 매도하시려는 분, 매수하시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